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하면 여유가 생기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애매하고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하루는 또 사라져 있습니다. 시간은 많은 삶은 점점 가벼워지는 이 이상한 느낌. 저는 이걸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노년사회학을 전공하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온 박도윤입니다. 나이는 56이고요. 지난 20해 넘게 복지관과 노인회관, 지역 사회 단체에서 어르신들의 생활 변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에 몇 분씩 차례로 찾아오셔서 정서 상담을 요청하셨고, 지금까지 상담한 사례만 해도 대략 1000건 안팎은 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요. 특정 기관의 후원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모두 현장에서 관찰한 사례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공개한 노년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이 상충될 것도 없고 특정 제품을 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하고 의미 있는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은퇴 후 공통적으로 겪는 혼란을 보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후의 시간은 저절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루지 않으면 삶 전체를 침묵 속으로 빠뜨린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시간을 잘 쓰라는 훈계가 아닙니다. 왜 노후에 시간 관리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이후 우리의 행복과 관계, 건강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노년사회학의 관찰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릴 겁니다. 혹시 너무 긴 하루가 지겹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일과가 없으니 괜히 몸이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 하루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 적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노후에 시간 관리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취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를 앞둘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그런데 은퇴 후 몇 달 지나면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도윤 씨,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이 말은 제가 10여 년 동안 지역 복지관 상담실에서 들었던 가장 흔한 하소연입니다. 국내의 한 공공기관에서 2023년에 발표한 중장년 생활 변화 자료를 보면 은퇴 후 첫 1년 동안 성취감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스스로 하는 일이 줄고 누군가 나에게 역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점점 투명해진 것 같다는 겁니다. 일종의 공기처럼 느껴진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구조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가 정해준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언제인지, 점심시간이 언제인지, 마감이 언제인지, 하다못 퇴근 시간이 언제인지까지 정해져 있었죠. 그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며 성취감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하루 스케줄이 송두리째 비어버립니다. 마치 갑자기 운동장에서 규칙 없는 놀이를 하라고 던져진 아이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취감이 빠르게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저녁이 되었고 하루를 그냥 통째로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이런 느낌이 반복되면 스스로가 쓸모없어졌다는 감정이 슬그머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마음뿐 아니라 신체의 활력까지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현장에서 늘 작은 시간표 만들기를 추천해 왔습니다. 세세하게 적을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 2가지, 낮에 할 일 2가지, 저녁에 할 일 1가지. 이렇게 5개만 정해도 하루의 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물 섭취, 낮에는 동네 산책과 한 번의 정리정돈,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기록하는 짧은 문장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항목을 넣으면 오히려 지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종이에 적어 벽에 붙여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시간표가 성취감을 자극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체크하면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어려웠는지 기록합니다. 이것만 해도 자신감이 천천히 돌아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종종 무리하게 하루를 꽉 채워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과도한 계획은 지치기 딱 좋습니다. 또 우울감이 한 달 이상 계속되거나 식사 의욕이 떨어지고 잠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시고 지역 복지관이나 보건소의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성취감 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왜 시간표에 달려 있는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노후에 시간 관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건강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질병 관련 기관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과 노년층의 신체 활동량은 은퇴 후 평균적으로 30% 이상 감소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출할 필요가 줄고 책임이 줄고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집안에서 텔레비전만 켜놓고 있으면서도 시간은 어느새 지나가 있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집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수도관이 금방 녹이 슬 듯 우리 몸도 활동이 줄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관절과 근력은 한번 약해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자율적 운동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려운 운동일 필요 없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강한 운동보다 짧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여러 번 하는 방식이 훨씬 몸에 잘 맞습니다. 아침에는 햇빛 보기와 가벼운 목과 어깨 풀기, 점심 전에는 30분 미만의 산책, 오후에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움직임 2-3가지. 이것만 해도 일주일 뒤 몸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루 시간표에 몸을 쓰는 시간 3칸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작은 타이머 하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3분 또는 5분만 설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만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길게 하려고 하면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짧게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몸은 습관에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면 몸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준비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건강 정보에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과장된 민간요법이 너무 많습니다. 특정 음식 하나만 먹으면 만병이 낫는다거나 특정 동작 하나가 모든 통증을 없앤다는 식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 관절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갑작스러운 운동 증가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천천히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운동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시간 관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 유지가 왜 시간표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년사회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관계의 축소입니다. 은퇴는 직업을 내려놓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의 지도를 크게 바꾸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국내 한 조사에서 은퇴 후 인간관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남성일수록 감소폭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의 관계가 사회적 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단순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인데, 은퇴 후에는 그 시간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으면 관계가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락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괜히 미안한 마음에 망설였던 적, 혹은 어느 순간 만나던 사람이 하나둘 줄어들고 집안의 대화가 급격히 줄어드는 느낌. 실제로 부부 갈등도 은퇴 이후 증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의 시간을 조정하지 못하고 각자의 공간과 역할이 갑자기 겹치게 되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직장과 집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오히려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관계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일상적 사건 속에서 유지된다고요. 즉, 관계를 잃지 않으려면 함께 시간을 쓰는 계획을 시간표에 넣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도서관, 한 번 지역 카페 산책, 한 번 가벼운 봉사활동. 이 세 가지만 일정에 넣어도 관계망은 유지됩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월간 달력 1장, 그리고 일주일 중 이틀이나 3일은 사람을 만나는 데 쓰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것. 관계는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살아납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획 속에서 자리를 가질 때 비로소 지속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관계를 무리하게 늘리려는 것은 오히려 피곤함을 가져옵니다. 하루에 두세 모임을 넣는 건 젊은 시절 방식입니다. 지금은 적은 관계를 깊게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건강합니다. 또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지역 복지기관의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관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은 노후 시간 관리의 마지막 핵심인 일상의 의미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의미감입니다. 인간은 의미가 없는 활동 앞에서는 금방 지칩니다. 반대로 의미가 있는 활동은 조금 고단해도 계속하게 됩니다. 의미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 은퇴 후 우울감을 호소한 노년층 중 약 절반이 하루에 의미를 느낄 만한 일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의미가 사라지면 동기도 사라집니다. 마치 커피 향은 나는데 맛이 밍밍한 것처럼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텅 빈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무기력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의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것은 결코 대단하거나 거창한 행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선택해서 사용한 시간이다라는 감각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두면 그 시간대는 이름을 갖습니다.
아침 10시는 나의 산책 시간, 오후 2시는 나의 가벼운 독서 시간, 저녁 7시는 하루 기록 시간. 이렇게 이름을 가진 시간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같은 일이라도 오늘의 목표라고 적어 놓으면 갑자기 의욕이 생기는 순간, 똑같은 행동이지만 목표라는 꼬리표가 붙은 순간 의미가 달라집니다. 시간표는 바로 그 꼬리표를 붙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냥 걷는 것과 오전 10시 산책 시간에 걷는 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일상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저는 기록을 특히 권합니다. 하루에 한 줄만 써도 됩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은행나무 냄새가 났다. 점심에 따뜻한 국물이 맛있었다. 이런 작은 기록은 하루의 의미를 건져 올리는 그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록은 하루를 돌아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아무리 평범한 하루라도 기록하면 그 안에 작은 가치가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지나친 자기 압박입니다. 의미는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이 조금 어그러져도 괜찮습니다. 이틀 쉬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버리는 시간은 줄이고 살아있는 시간은 조금씩 늘리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 자체가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요소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김호철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호철님은 은퇴 후 첫 해에 스스로를 빈 껍데기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고, 점심때가 되어도 배가 고픈지 모르겠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본인은 멈춰 있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상담 오셨을 때 호철님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분과 말다툼도 잦아졌고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뜸해졌습니다. 표정은 무기력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저는 호철님에게 거창한 걸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일과 2개, 오후 일과 2개, 저녁 일과 1개의 아주 작은 시간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첫 주는 아침 햇빛 보기, 물 1컵, 점심 전 산책 5분, 오후에는 잡지 1장 읽기, 저녁에는 하루 느낌 1문장 쓰기. 이 5가지였습니다. 호철님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그래도 지켜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산책 시간이 5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났고 잡지 읽기는 책 읽기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호철님은 표정이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도윤 씨, 나 요즘 하루가 짧아요. 이 말을 하셨는데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지던 분이 시간이 짧아졌다고 말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3달 뒤에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빈도도 늘었고 부부 관계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호철님은 내가 나를 다시 찾은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특별한 약도, 특별한 운동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하루의 작은 틀을 회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틀이 호철님의 삶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저는 몇 해 전 제 어머니를 통해 시간표의 힘을 다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70 중반이셨고 아버지 돌아가신 뒤 생활 리듬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계시거나 오래된 앨범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 눈에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축 처져가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연구자로 일하면서도
아들로서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조언을 드려도 어머니는 이 나이에 뭘 새로 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주 간단한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창문 열기, 작은 화분에 물 주기, 점심 후 3분 걷기, 오후에 이웃에게 전화 한 통 하기, 밤에는 하루에 좋았던 일 한 줄 쓰기. 딱 5째 시도지계속까지였습니다. 첫 이틀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오늘은 창문 열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저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자 화분을 보며 기분이 좋아진다며 웃으셨습니다. 이웃에게 전화한 날에는 표정이 더 밝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직접 산책 시간을 늘리셨고, 제게 오늘은 재밌는 일이 있었어라고 먼저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시간은 다시 살아나려면 의미의 작은 실마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실마리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를 구분해주는 작은 시간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지금도 그 시간표를 지키고 계십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한두 가지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예 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표가 어머니의 하루의 작은 기둥이 되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기둥이 어머니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시간 관리가 왜 필요한지 4가지 이유를 차근히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시간표는 성취감을 회복시킵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선택해 수행할 때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하루에 5가지만 정해도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한 생활 습관은 계획된 시간 안에서 살아납니다. 몸은 움직여야 유지되고, 움직임은 시간표 속에서 자리를 갖습니다. 짧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여러 번 하는 방식이 노년층에게는 가장 적합합니다. 타이머 하나로 시작하세요. 셋째, 관계와 의미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하루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름 붙인 시간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만 사람을 만나는 시간으로 정해도 관계망은 유지됩니다. 저는 노년사회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노후의 삶은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모여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간표라는 틀 안에서 훨씬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빠른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살아있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확인한 사실은 이겁니다. 노후의 시간은 저절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다루지 않으면 삶 전체를 침묵 속으로 빠뜨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시간표만 만들어도 하루는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체크리스트 하나 남겨드릴게요. 하나, 아침과 낮, 저녁에 각 한 가지씩만 할 일을 적어보기. 종이에 적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둘, 일주일에 한 번 스스로 잘한 점 한 가지 기록하기.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셋, 이번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기.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풍요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